가을, 겨울, 봄, 여름 박용화 시인의 시입니다. 우선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모두 대부분의 최근 지금 쭉 읽고 있는 시들은 상징학 연구소 여름모에 나온 겁니다. 어릴 땐 내가 너무 고압 상태여서 어떨 땐 내가 너무 고압 상태여서 본의 아니게 내상을 입게 되는 지경이어서 마음가짐은 너를 불질러 버리거나 알코올로 나를 녹여 폐인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어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해도 사람이 한 짓과 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자체가 책망해서 마냥 홀가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가 배신하거나 변절했다기보다 그 자신 속에 납작 엎드리고 있던 권력과 물욕이 때를 만나 한 것이라는 데 이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는 판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찌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으리요. 부모 형제조차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친구와 애인은 말해 무엇하리요. 사람 버는 눈 죽을 때까지 키워야 하리라. 죽을 때까지 키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리라. 너무 나는 공감이 됐어요. 너무 나는 공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가을, 겨울, 봄, 여름 제목도 아주 절묘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만 1년이 돼가도록 그 경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특히 나는 문단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여겨져요. 이걸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한 거죠. 근데 이 센시티브하다는 것이 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이 있죠. 어, 이, 배부른 돼지는 센시티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센시티브하다는 것이 문명한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고민 그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의 상대방은 아마 덜 센시티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센시티브한 것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더 문명에 더 진화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그렇게 자위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시에는 작가 노트가 붙어 있는데 작가 노트를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어, 그 추정 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문학에 대해 이러쿵 떠들고 떠들 바에.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한번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반추하게 되는 그런 너무 민감한 종류의 인간형인 거죠. 나도 그래서 이 시에 공감을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와 산책하고 나무와 사귀고 막주를 마시거나 맥주도 없이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택배 천배 낫다.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쓰고 또 쓰고 또 쓴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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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린다. 글쓰기의 악덕 앞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한다. 내 뼈조차 울리지 않는 글을 내 피부조차 반응하지 않는 글을 어떻게 더 쓴단 말인가. 그래도 쓸 수밖에 없으리라. 글쓰기는 숨쉬기. 시는 시를 쓰지 않을 때도 신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아이오와의 문예창작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했을 때 소설가와 시인들이 있었는데 소설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자처럼 일을 하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인들 왜 이렇게 노냐고 그러더라고요. 시인들은 그러죠? 노는 게 아니죠. 어, 그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모르는 가운데 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 그래서 이렇게 박영화 시인이 이 기준을 보고 박영화 시인이 좋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센시티브 하다는 것도 좋아졌지만 이런 걸 보고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를 쓰지 않을 때도 늘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어? 그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는 걸 매 순간 지각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가 시인이라면 시를 쓰지 못할 때도 시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인한테 그 24시간 시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인이라면 24시간 시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시인의 첫 번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인인가 아닌가를 자격하는 시인의 자격증의 첫 번째 자격일이라면 시를 쓰지 않을 때도 시인이에요.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려는 사람들은 시를 쓸 때만 시인이면 아마추어 시인이고 시를 쓰지 않을 때도 시인이 써야지만 어, 시인인 거예요. 그는 직관하는 자다. 그의 직관이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의 발바닥 밑을 깨부순다. 이게 시인의 자격증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발바닥 밑, 그 자신의 현실 자체,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어,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발바닥, 바닥을 부수는 거죠. 그죠? 뇌파, 임플로전이죠.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시인은 지금 시대의 시인이죠. 탈근대 시인의 직관하는 능력은, 직관하는 능력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발바닥 밑을 깨부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병은 인간이고 인간의 역병도 인간이다. 이거야말로 탈근대 시인의 특징이죠. 인간의 지병이 인간이고 인간의 역병도 인간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포커가 말한 것처럼 음, 인간은 어, 근대 인간은 이 탄생된 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대 인간이라는 것. 그전에는 그 전근대 시대에는 인간이 없었죠. 인간이라는 말은 근대 인간, 근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간 이념이 이제 근대 시대에 그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인간의 세상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르네상스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탈근대 시대에 와서 이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그죠? 인간 이름은 여기서는 인간 중심주의죠. 음, 음, 어, 지탱하다. 지금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죠. 자연, 환경,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허무한 시간조차 없이 하루하루가 접는다.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모든 순간은 삶의 순간처럼 영영 돌아오지 않게 영원의 한순간이고 삶에 있는 한 산다는 건 영원의 순간, 순간의 영혼을 산다고 봐야 돼요. 때문에 거의 평생을 뉴욕에 살았지만 뉴욕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따금 거리에서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나는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어떤 근대적인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도시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녀가 돌아올 쯤이면 오후는 지나갔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그녀를 다른 인형이죠. 아이들은 그녀가 필요했다. 그러다 곧 평화로운 진동과 함께 저녁이 왔다. 아침이면 그녀는 고요한 의문의 후광에 둘러싸여 잠에서 깨어났다. 가구들은 후회 속에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또다시 먼지가 쌓였고 지저분했다. 그녀는 어둡고 오슥하게 이 세상에 검고 유연한 뿌리의 일부를 누렸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삶을 먹였다. 이 여성의 그 페미니스트들이 할 만한 얘기를 인용을 했죠. 박영화 씨는 남성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인식을 하는 게. 굳이 집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내 책상에 머물러 귀를 기울여라. 귀 기울 것도 없이 그저 기다려라. 기다릴 것도 없이 아주 조용히 혼자 있으라. 세상이 자청해서 내게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세상은 황홀에 지혜 내 안에서 몸부림칠 것이다. 카프카의 글인데, 다시 말해서 근대 세계가 어, 스스로 무너져가는 어? 그런 내용을 카프카가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박영화 시인은
음, 1989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 이 박용화 시인의 시 세계를 분석하는 이게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어, 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내가 많이 밀고 있는 틀이 있는데 켄 일보의 생각에 예를 들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얘기를 할 때 그거가 우리의 관계가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가지 입장을 고려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게 선불교의 명상이죠. 이 명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우리 공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우리 공간이 있고 나의 나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나 공간은 나의 나 공간과 다른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공간 경험이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네 개가 합쳐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몇 명이에요? 네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나,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나,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마다 사실은 네 가지 주요 관점들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나의 선호와 취향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호와 취향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면서 상대방도 당연히 그건 우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바람이 곧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상대의 역할, 상대의 나공간이 진 역할을 우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폭력이죠. 이럴 땐 우리가 1인칭의 복수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둘 이상의 나가 모여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둘 이상의 당신이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로의 나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가 우리라는 것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 후자라면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관계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하나의 차원이고 또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 또 하나의 주목할 요소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발달 단계가 다른 거죠. 응?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좀 여기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전근대 사고방식과 근대 사고방식, 전근대 사고방식과 근대 사고방식, 어, 한근대 사고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죠. 사고 체계가 다른 거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중요한 게 달라요. 어?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생각 구조가 다르단 말이죠. 어?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어, 아버지들은, 우리가 지금 요새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들이 많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취업과 결혼, 성공, 이런 게 중요시하죠. 근데 지금 8근대 세계 발전은 보람, 그죠? 삶의 의의,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취업과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던 좋은 사고방식이 있다고. 그때는 가문이죠, 가문. 가족보다 가문이. 그러니까 이, 이 세 개의 사고방식은 서로, 같이, 어, 양립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지? 성장의 구조 단계라고 여기서 썼는데, 너무 달라서, 이 성장의 구조 단계가 너무 달라서, I'm sorry. 무슨 소리냐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단계가 너무 달라서 서로 다른 진실을 믿고 욕구, 욕망과 가치도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할 때 필요한 상호 이해와 가치의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서로 중요한 게 달라요. 그죠? 그때는
근데 낭만적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지? 이때는 뭐야? 가문의 성공이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근데 낭만적 사랑은 이때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쫓겨났어요, 집에서. 지금은 이 근대의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자율적인 성장이 중요하죠. 개인의 성장이. 가족, 가족. 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가족이. 요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은 동성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군대 가족 체계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치? 한계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진실을 믿고 욕구와 욕망과 가치가 더 사는 사람을 같이 하는 데 필요한 상호 이해와 가치의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이게 사고의 구조죠. 사고의 구조랍니다. 응? 사고의 구조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했는데 틀이죠. 사고의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의 틀이 달라도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차원이라면 또 하나의 차원은 사고 체계의 구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저런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냐?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단계에 있는 주시와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성장의 길에 이런 단계에 있어도 깨어남의 길에서는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사에 필요한 공통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 단계가 달라서 갈등과 차이도 보완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음, 영혼의 상태가 다른 거죠. 상태가 예를 들면 자아에 구속된 게 아니라 살자. 자아를 벗어나서 자비를 가질 수 있다면, 그치? 자비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사고 체계가 다르더라도, 어? 사고 체계가 다르더라도 서로 관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어, 관계를 서로 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길게 했냐면 문제점이 뭐냐, 해결책은 뭐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용환 씨를 분석하는데 다시 봅시다. 굉장히 길게 고민을 했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응? 가을이 시작돼갖고 지금 여름까지 와서 여름에 쓰시에요. 어? 그러니까 사건은 가을에 벌어졌고 인간관계에 대한 절망, 그러면 가을에 너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하고 너의 두 사람, 그라고 나오죠. 그. 그러니까 그하고 나의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벌어진 사건은 가을이고 이 시는 여름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쓴 거고 이거 아마 가을이었을 것 같아요. 여름까지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1년이 걸려서 쓴 시예요. 1년이 걸려 쓴 시, 그 고통스러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땐 내가 너무 고압 상태여서 그러니까 너무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여서 본의 아니게 내상을 입게 되는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관계인 거죠. 그냥 단순한, 중간에 지나가 본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불질러 버리거나,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지금 보통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내용이죠. 어?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뭐 조금 상처를 장식한 내용이잖아요. 알코올로 나를 녹여 폐인이 되도록 하는 것. 짐작이 되죠. 다른 방소가 없을 것이어서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태에 대한 보고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요런 상황, 요런,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의 극단화된 상황에서, 극단 상황 속에서, 그 극단 상황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적 상상력인데 이런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려는 도구는 시적 상상력이죠. 상상력의 힘이에요.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시적 상상력의 힘이라. 물론 현일보의 책을 보고 산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적 상상력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해도 사람이 한 짓과 일에 불과하다 할지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우선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1단계죠. 첫째.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뭐 어떻겠어. 그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한 짓에 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야. 자책과 책망에서 마냥 홀가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1번의 해결책인지, 요거는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대신 변명이라 노력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치? 요건 이제 두 번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네, 두 번째, 변명이에요. 그건 그러한 인간인지 몰랐다. 그런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치워버리면 다시 또 폭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폭력의 단순한 폭력에 의한 갈등 해결. 이거는 이제 산문적인 세계관에서의 법적 처벌. 어, 음. 이게 이런 거지만 그런 언어의 힘은 없는 거죠. 이때 되면 언어의 힘, 는 오류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너를 불질러 버리거나, 그죠? 알코올로 나를 녹여 폐인이 되든, 그죠? 근데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건 이제 앞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가 배신하거나 변절했다기보다, 배신하고 변절했다면 또, 보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신 속에 납작 엎드려 있던 권력욕과 물력이 때를 만나 발광한 것이란데 이르면. 그치?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 속에 납작하게 머물러 있던 것, 그치? 그게 발광한 거다. 권력과 물력 때문에 그렇게 배신한 거다. 라고 그렇게 해서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변명, 그런 물력과 권력력을, 기회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배신하거나 변절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 라고 대신 변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도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판에 내 속에 뭐가 되는지 어찌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으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났냐면, 아까 캐닐버를 읽었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찌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으리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런 분노가, 응? 배신과 변절에 의한
분노가 상대의 응? 배신과 변절에 의한 분노가 어? 이 인간관계 나와 음, 나와 나라는 그 아까 말한 그 인간관계 캔일버 캔일버의 인간관계의 내항목에 관한 인식. 그러니까 마음챙김, 선불교, 영상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어? 저차원적인 인식을 벗어나게 하는 깨침, 깨달음을 어? 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깨달음으로 시적 상상력의 힘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찌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명상훈련을 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상대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을 때린 상대방 속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공감이나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비의 수준에까지 어, 도달하여 어?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아니라 이제 어?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어,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단순한 분노의 행위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자비의 차원에까지 그걸 과연 놀랍죠? 놀라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시적성상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주사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도달해요. 부모 형제조차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단 얘기할 거 뭐 있냐고요? 부모 형제조차. 이거, 최근에 내가, 가족을 폐지하라 해서 읽었죠. 부모 형제조차 그런데, 그죠? 친구 A는 만에 무엇하리요? 사람 보는 눈 죽을 때까지 계속 키워야 하리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를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키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 상대방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그, 친구, 변신한 사람, 음, 변신하거나 변절한 그로 인해, 응? 그가 준 상처로 인해, 응? 아주 높은 차원의, 높은 영혼의 차원에 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 영적 성장의 길을 열어주게. 배신을 잘 맞은, 이상한 소리 같지만, 배신 잘 당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배신 아주 잘 당한 거라고 보여져요. 누구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사람 보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되는 것. 그렇지만 그것도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영혼이 아주 높은 영혼의 차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그런 길은 이제 열린 거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을, 겨울, 봄, 여름. 박용화. 어떨 땐 내가 너무 고압 상태여서 본의 아니게 내상을 입게 되는 지경이어서 마음가짐은 너를 불질러 버리거나 알코올로 나를 녹여 폐인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해도 사람이 한 짓과 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자책과 책망에서 마냥 홀가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고 말하지만 그가 배신하거나 변절했다기보다 그 자신 속에 납작 엎드리고 있던 권력욕과 물욕이 때를 만나 발기발광한 것이라는 데 이르면 내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는 판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찌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으리요. 부모 형제조차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친구와 애인은 말해 무엇하리요. 사람 보는 눈 죽을 때까지 키워야 하리라. 죽을 때까지 키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리라.